안녕하세요. 묘한의사입니다. 만성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저는 그걸 두 가지로 생각하거든요. 바로 질환의 분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인데, 피부 질환의 병인적 분류와 치료적 분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뜻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어려운 이야기인데, 환자분들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다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제가 쉽게 풀어놓은 게 유튜브에서 어떻게 질환을 분류한다 혹은 병인이 뭐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 이야기를 오늘은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질환의 분류입니다. 이 분류의 역사가 질병 치료의 역사일 수도 있고, 누가 치료를 잘하는지에 대한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질병을 어디에 분류했느냐에 따라서 질환을 치료를 잘하고 혹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진단 방법이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질환의 분류 기준이 어떻게 변화됐는가가 의학의 역사이기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패스트라고 들었죠. 패스트, 흑사병. 패스트는 엔테로바이러스의 일종인 패스트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전염병이죠. 그런데 손끝, 발끝이 까맣게 변해서 흑사병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모양만 보고 흑사병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생겼는지 몰라요. 원인을 모르죠. 그래서 흑사병이라고 진단을 하고 마녀사냥 같은 그런 것들을 했죠. 그래서 옛날에는 토템에 의해서 어떻게 누가 괴물이 왔느니, 그래서 이상한 괴물 복장들을 하고 해서 흑사병을 나쁘게 취급했죠. 그런데 원인을 찾다가 몰랐어요. 그런데 현미경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역학적인 조사를 통해서 패스트의 원인을 찾았죠. 쥐가 섬패스트의 유행을 직접적으로 시작한 건 아닌데, 그 벼룩에 의해서 감염이 1차로 됐다가 다시 역감염이 된 게 패스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걸 찾았죠. 그래서 쥐와 벼룩의 관계를 생각해낸 거죠. 그리고 그게 인간에게 전염된 거라는 걸 밝혀낸 거죠. 즉, 전염의 카테고리를 분류를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감염원을 찾아낸 게 바로 패스트균이죠. 옛날에는 그냥 뭔가 잘못된 생활관리 혹은 잘못된 몸의 문제로 인해서 손이 썩는다라고 생각했던 게 패스트라면, 실제로는 전염병이라는 걸 밝혀냈고, 그게 무슨 원인에 의해서 섬패스트가 감염된 거라는 걸 밝혀낸 거죠. 즉, 전혀 모르던 질환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패스트가 전염병으로 다시 재발견되고 그 원인을 찾았던 겁니다. 그러면 피부질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피부질환이 생기면 그게 무슨 피부질환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피부질환을 반복적으로 진료하다 보니까 피부질환을 분류하기 시작했죠. 그게 1차적인 분류가 뭐냐면 조직학적인 분류입니다. 생긴 모양을 갖고 분류를 했던 거죠. 그래서 습진성 질환, 각질이 생기는 건성 같은 인설성 질환, 아니면 세균에 감염이 돼서 세균성 질환, 아니면 여드름 같은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분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직학적인 특성에 따라서, 보이는 거에 따라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1차적인 분류죠. 그런데 한방적으로 보면 이 피부 질환을 좀 더 달리 분류했어요. 병인적으로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드름이다 그러면 여드름 자체를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한 게 아니라, 여드름이 왜 생겼느냐, 그래서 폐풍 분자라고 분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에 풍이 들어와서 생긴 병이다, 병인에 의해서 분류를 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 폐풍 분자라든지 한방적인 질환의 분류 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를 갖는 게 뭐냐면, 병인에 따른 분류를 처음으로 도입한 게 바로 한방적인 분류 툴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직학적인 분류 툴을 따르지 않고 병인적인 분류 툴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질환에 대한 치료가 더 접근이 쉬웠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안 됐다는 단점들이 있겠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 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는 한방적인 분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피부 질환을 치료할 때는 조직학적인 분류를 첫 번째로 따릅니다. 그래서 양방적인 분류 기준을 무조건 따릅니다.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지 아토피 피부염인지 화폐상습진인지 이런 양방적인
질환 분류를 따르고 있어야 그게 계통적으로는 가장 분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건선질환 혹은 인설성 질환 이런 것들을 분류를 통해서 질환을 분류하면 예후를 알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양방적인 분류 툴을 통해서 예후를 알기가 편하고 그리고 병인에 대한 판단 기준이 우리가 옛날에 몰랐던 것들을 새로 알기도 합니다. 옛날에 두드러기는 왜 생겼는지 몰랐거든요. 그런데 알레르기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왜? 알레르기에 대한 의학적인 소견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옛날에는 세균이 없었죠.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균에 대한 것도 알았기 때문에 세균성 질환, 2차 감염에 대한 것도 알았거든요. 모르던 걸 알았으니까 수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방적인 분류 툴을 따르지 않고 양방적인 조직학적인 분류 툴을 첫 번째로 따릅니다. 그래서 양방적으로 무슨 질환에 속했는지를 제일 먼저 따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조직학적인 분류 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직학적인 분류 툴을 따지면 치료가 잘 되느냐?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 질환은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차적인 분류 툴이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병인적인 분류죠. 병인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치료가 되는 거죠. 홀실과 날실이 있듯이 조직학적으로 1차적인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병인이 같은 것들을 또 엮어야 되는 거죠. 해부학적으로 비슷한 형태, 조직학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갖고 있다가 같은 병은 아닐 겁니다. 병인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인데 얼굴에 좁쌀 같은 게 막 나요. 그러면 여드름으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루성 피부염의 구진으로 볼 수도 있고 지루성 피부염의 모낭염이 겹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병인의 분류를 나누면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로 치료하면 같이 없어지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병인에 따른 분류로 나누는 겁니다. 이걸 치료적인 분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 질환의 병인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보기에는 똑같지만 병인의 분류에 따라서 다른 병일 수도 있고 같은 병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얼굴에 아토피가 생겼냐, 얼굴에 지루성 피부염이 생겼냐, 어떻게 보면 아토피로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루성 피부염으로 볼 수도 있죠. 그런데 병인을 치료해 보면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로 치료했더니 좋아져.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인 건데 얼굴에 아토피로 치료했더니 하나도 안 나. 그러면 지루성 피부염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인으로 치료해 보면 모양은 똑같지만 치료 반응이 다른 거죠. 왜? 병의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치료적인 분류는 치료를 했더니 병인이 제거되는 족족 나으면 그 병인이 맞는 거고 치료됐는데 병인이 제거되는 것 같은데 질환이 하나도 안 좋아져. 그러면 그 병인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루성 피부염의 열대사 장애라는 건 병인적인 분류입니다.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지루성 피부염인 거죠. 그런데 아토피 피부염은 얼굴이 똑같이 붉지만 지루성 피부염과 똑같은 모양을 그릴 수도 있지만 아토피에 알레르기가 겹쳐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의 처방을 아토피에 쓰면 전혀 듣지를 않습니다. 잠깐 좋아지는 것 같지만 다시 원상태로 오거든요. 왜? 알레르기에 대한 염증 억제 그런 것들을 균형점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병인이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얼굴에 화폐상습진이 생겼어요. 그럼 지루성 피부염의 처방을 쓰면 나을 것 같지만 하나도 안 낫습니다. 왜 그러냐면 화폐상습진은 체액순환 정체에 의해서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체액순환 정체를 치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낫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뻘건 화폐상습진 환자분도 지루성 피부염 처방을 쓰면 전혀 좋아지지 않는 이유가 병인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병인이 딱 맞아버리면 좋아지는 그런 관계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병인적인 분류, 즉 치료에 대한 치료적인 분류는 분류를 통해서 치료를 하고 그 치료를 통한 결과를 통해서 병인을 그룹핑한 겁니다. 열대사 장애를 치료했더니 낫는 균을 따졌더니 대부분 지루성 피부염인 겁니다. 그래서 두피, 얼굴, 가슴 등 사타구니 쪽의 병을 같은 그룹으로 치료했더니 같이 나왔으니까 같은 병인을 갖고 있는 지루성 피부염 군으로 분류하는 거죠. 그리고 아토피 피부염도 마찬가지입니다. 눈 주변에 피부염이 생겼고 귀 주변이 가렵고 목이 가려워. 그래서 아토피 피부염의 병인으로 치료했죠. 알레르기와 만성습진을 치료하는 쪽으로 치료했더니 동시에 눈도 낫고 목도 낫고 손도 낫고 다 나았어. 그러면 아토피 피부염의 카테고리 병인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화폐상습진도 마찬가지. 얼굴에 화폐상습진이 있고
있고 정강이나 팔에 화폐상 습진이 있는데 치액순환 정체를 치료했더니 얼굴도 낫고 팔도 낫고 다리도 낫고 다 나았어. 그러면 같은 병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죠. 즉 치료를 통해서 병인이 제거됐더니 같은 병에 속하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제가 함포진도 화폐상 습진의 하위 버전 같은 병이라고 했죠. 왜? 함포진에 쓰는 약과 화폐상 습진에 쓰는 약이 같거든요. 같은 약을 썼는데 같이 나왔는 겁니다. 그럼 같은 병으로 묶을 수 있죠. 그래서 새로운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어떻게? 병인에 따른 분류체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습진성 질환은 4가지 병인 분류체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화폐상 습진, 그리고 접촉성 피부염, 이 4가지로 분류하면 습진은 전부 다 커버가 된다. 치료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병인에 따른 분류를 했더니 병이 종류가 수십 가지였던 습진이 4가지로 싹 줄은 겁니다. 홀실과 날실이 만나서 병인을 정리했더니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병이라는 건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할 수 있습니다. 모르고 보면 굉장히 복잡한 것이고요. 그래서 해부학적 조직학적으로 병을 따져보면 피부질환의 종류가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아무것도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내 병은 뭔지 환자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그런데 병인이라는 분류체계를 딱 대보면 병이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되는 거죠. 습진의 원인은 열, 알레르기, 치액순환 정체, 이 3개밖에 없는 거죠. 그 열은 피부의 열인지 몸속의 열인지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되는 거죠. 그래서 아토피, 지루성, 화폐상 습진, 접촉성 피부염, 이 4가지로 모든 습진을 다 분류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학적인 분류와 병인적인 분류가 결합됐을 때 병은 굉장히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묘한 의사에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영상을 통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빠잉.